하나,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둘, 어린이는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한다. 셋,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우입니다. 요즘 AI 애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너도 나도 체육과를 하고 하지 말아야 될 36개월 이전에 영어 교육까지 시키고, 이러다가 남자 애들 같은 경우 학교 가기 전에 거의 다 뭐 ADHD 및 경계성 지능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겨요. 근데 엄마들이 그걸 몰라. 본인이 했던 이 교육 때문에 애들이 잘못된 거를. 우뇌형 아이들과 자뇌형 아이들이 나눠져 있어요. 우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가 보통 대부분 뇌질환이 걸려요. 근데 그 중에서 좌뇌형 아이들 중에, 아니면은 우뇌가 그렇게 막 세지 않는 아이들, 요런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AI가 돼요. AI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필요한 게 뭐냐면은, 아이가 태어났을 무렵 그때부터 해서 12개월 이전에 책이 한 200권 정도 필요해요. 그걸 일단 배치를 시켜요, 거실에다가. 그리고 책을 읽히든 안 읽히든 상관이 없어. 일단 배치를 시켜놔요. 그리고 장난감 절대 놓지 마세요. 그리고 그 몬탱 푸탱 애들처럼 교구만 놔두세요. 어차피 교구 쓰지도 못하고 입에만 넣는 용도밖에 못하고, 그 외에 다른 거를 다 못 만지게 해야 되니까는 아이들 장난감도 사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아이랑 절대 밖에도 나가시면 안 돼요. 절대. 아이랑 즐거운 곳도 가면 안 되고, 어떠한 아이한테 행복이라는 거를 가르쳐 주면 안 돼요. 밖에서 즐기는 게 재밌다는 것도 알려주면 안 돼요. 아이한테 그 집 자체를 24개월까지 감옥으로 만들어야 돼. 절대 어디든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집에 있는 교구를 ABCD 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 다음에 주변을 몽땅 브로마이드로 도배를 해야 돼. 뭐 한글부터 영어까지 전부 다 만들고, 제일 좋게 만드는 거는 아이가 옹알이 하기 전에 영어를 먼저 시켜요. 요즘 많이 하잖아. 12개월 이전에 아이들 막 영어 시키는 거, 그거를 하면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는 12개월 이전에 막 영어 알파벳 이런 거부터 먼저 시키고, 거기에 약간의 미디어도 감미를 시켜요. 영어 노래송 아니면 영어에 관련된 거를 약간 넣어줘. 그래서 아이가 한국말을 하기 전에 영어를 먼저 시키던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영어를 더 먼저 흥미를 갖게 해서 한글에 흥미를 못 갖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쭉 하면서 16개월, 그러니까는 약 8개월, 그때부터 또 빠르면 더 좋고요. 6개월에서 8개월부터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루 종일 책만 읽기셔야 돼요. 뭐 영어로 된 거는 그냥 흘려 듣게 하고, 기본적으로 막 ABCD는 막 하게 해야 돼. 그리고 영어 외에 책을 계속 읽기요. 그리고 다른 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앉아서 아이랑 책만 보는 거야. 그 외에 다른 거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고 12개월에서 14, 5, 6, 14개월 정도 지나면은 아이가 아침 일어나면은 책을 꺼내서 엄마한테 바로 주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게 아이가 18개월 이전에는 엄마가 좋아했던 거, 엄마가 많이 웃었던 거, 그거를 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이가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능 기간에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끔만 만들어 놓는 거야. 다른 거에 절대 관심 없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한 14개월 그 정도부터 아이가 계속 책을 읽어달라고 하고, 그리고 혼자서 책을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보고 자고 일어나서 또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글씨에 관련된 교구하고 책만 보게 해. 그러면은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약 20개월에서 24개월에 글씨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그렇지 않는 아이들도 약 14개월이 넘은 무렵부터 계속 책장을 넘기면서 그림을 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제 슬슬 책 미디어 중독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책에 약간 중독 증세를 만들게 되면은 그 아이들이 이제 18개월 이후부터 하루 일과를 책이 아니면은 움직일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리고 나서 18개월 좀 지나면은 아이들이 밖에를 잠깐 나가기는 해요. 근데 잠깐 반짝이에요. 그리고 나가면은 아이가 뭐 책도 열심히 보고 막 이러니까는 순간적으로 반짝 6개월 동안 굉장히 뛰어나 보여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애들이 언어 지연이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도 마찬가지, 언어가 트일 때까지 계속 책을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18개월 때 아이들이 자아 생길 때, 그때 더 심하게 아이를 책을 보게 하는 거지.
그러면은 아이의 자아가 일단은 엄마의 의지대로 뺏기게 돼. 그래서 그때 이제 책에 거의 뺏기게 되면서 책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의 하루의 일과가 딱 정해지게 되거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 번 더 하셔야 돼. 24개월 넘어가지고 혹시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을 할 때 제일 좋은 거는 아이를 일단부터 영어를 시켜. 한국말 못하게 하고 영어로 계속 하게 되면은 얘는 진짜 AI가 돼요. 한국말을 못하기 때문에 대화할 상대가 없기 때문에 얘는 엄마의 지시 없이는 못 움직이는 진짜 AI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영어를 안 시켰어. 한국말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36개월이 지날 이 무렵까지 아이가 밖에 나가는 걸 못하게 하면은 얘네들 기력이 떨어져. 스태미나가 떨어지고 집에만 있게 돼요. 그러면은 책을 계속 보고 나머지는 그냥 역할놀이나 뭐 자동차 바퀴 굴리는 거 그거밖에 안 해요. 그러면은 이제 36개월 전에 슬슬 AI가 될 준비를 하면서 애가 내성적이 돼. 아이를 무조건 내성적인 아이로 만들어야지 AI가 돼요. 보통 아이가 활발한 성격이면 얘는 AI가 절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내성적인 아이를 일단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를 책 육아를 많이 해야 돼. 하루 일과의 70% 이상을 책을 만지게 해야지 아이가 AI가 돼요. 그리고 나서 36개월 지날 무렵부터 영유를 보내든지 아니면 학습식 유치원을 보내게 되는 거야. 조금 더 AI를 만들려고 하면은 24개월 지나서 어린이집을 보내면 돼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어린이집 갔다 온 다음에도 계속 책 육아만 하고 잠을 자게 만들어.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 AI의 완전 기본이 36개월 전에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서 36개월 지나서 마찬가지 학습식 유치원을 보내는 거야. 그러면은 거기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선생님의 지시에 의해서 또 움직이게 돼. 이런 생활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아이의 모든 뇌의 시놉스 신호가 다 잘리면서 오로지 문자와 암기에 관련된 이 뇌의 좌뇌 전두엽만 발달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누구의 지시에만 움직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돼요. 사회성 같은 거는 아예 없어요. 이런 아이들 인사조차도 못하고 얼굴에 이제부터 표정이 없게 돼. 36개월부터 표정이 없게 돼. 그리고 나서 계속 학습식 유치원을 다녀야 돼. 그것도 빡센데. 거기서 이제 만약에 잘못되면은 ADHD가 되는 거야. 남자애들은 거의 다 이제 ADHD가 되는데 남자애들 중에서도 이제 좌뇌형 아이들이나 여자애들도 이제 거기서 못 버티는 아이들은 여자애들도 ADHD가 걸려요. 거기서 버틴 애들만 남아 있는 거지 학습식은. 그러면은 이제 학습식 유치원 같은 경우는 애들이 이제 표정이 없고 선생님 시킨 대로 그것만 하고 암기식 그것만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아이들 한글을 빨리빨리 가르쳐야 돼. 4살 정도 되면은 이미 한글을 가르치고 한글을 얘가 의미 모르고 계속 읽게 하는 그거를 해야 돼요. 영유 같은 경우는 빨리 영어를 가르치고 영어 원서를 이제부터 막 읽게 해야 돼. 막 파닉스 막 가르치고 영어 원서도 막 읽게 하고 그래서 계속 글씨 자극을 줘야 돼. 글씨 자극을 딱 1년에서 1년 반 정도만 더 주잖아. 얘는 이제부터는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있는 이런 아이가 돼요. 놀 때도 자기 혼자만 노는 이런 아이가 되고 키카를 가도 혼자 노는 아이가 되고 밖에 야외 나들이 가더라도 얘가 2시간 이상 걷지 못하는 아이가 돼요. 이 정도를 만들어 놔야 아이가 AI가 되면서 엄마의 지시대로만 딱 움직이게 돼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엄마가 시키는 걸 하지 않으면은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런 아이들이 그러니까 학습식으로만 계속 제가 말한 대로 시키면은 이런 아이들은 엄마한테 사랑이 끊길까 봐 엄마가 원하는 걸 그때부터 하기 시작해. 엄마가 선행을 하면 선행대로 그냥 하게 되는 거야. 또 커피숍 가서 문제 풀어 그러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문제를 풀게 되는 거야. 엄마가 오른쪽으로 가 그럼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아무런 그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지 않게 돼요. 이런 아이들이. 그러니까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시키는 걸 하지 않으면은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이런 아이들이. 그러니까는 시키면 시킨 대로 하게 돼 있어.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성공한 아이들에 한해서 AI가 되는 거야. 실패한 아이들은 이미 뇌질환이 걸려가지고 이제 센터 다니고 있지. 근데 간혹 가다가 학군지 엄마들은 이런 애들을 다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다가 맡겨놓고 뺑뺑이를 돌려버려. 육아하기가 귀찮으니까 다 뺑뺑이를 돌려버려요. 그래서 저녁에 오게 해. 어쨌든 간에 일부러 시켰던 그렇게 시키지 않았던 그나마 아이를 실수해서 했던 엄마들은 막 센터를 다니는데 학습식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애들이 문제 되면은 주변에 있는 엄마 그룹에 떨어져 나갈까 봐 그렇게 안 하고 약을 먹여가면서 또 그거랑 비슷한 학원들을 다시 보내. 잔인하지? 근데 지금 그러고 있어. 30대 엄마들이. 그리고 그렇게 학원을 보내놔야 자기가 시간이 남거든. 이 엄마들은 아이를 육아를 하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습을 시키고 아이가 얌전해지면은 나머지 시간을 자기 생활을 즐기려고 하는 엄마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아이를 또 자랑을 해야 되잖아. 또 인스타 중독자들. 그래서 아이가 공부하고 잘하는 거 그걸 한참 막 올렸겠지.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AI를 만드는 엄마들이 인스타 중독자들, 그 다음에 조기교육 신봉자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자기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 아이 육아하는 걸 귀찮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통 요 라인대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알고 할까? 아니야. 그거를 성공했던 사람들의 성공 사례들을 보고 그걸 따라 한 게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아이가 AI가 딱 되잖아. 그러면은 그 중에서 살아남는 애들이 약 1, 2% 아이들이 있어. 나머지는 그 학교에 입학한 다음에, 근데 그거를 또 못 버틴 애들은 한 7살 되면 애들이 그때 갑자기 넉다운 돼가지고 완전히 확 돌아버리는 아이들이 있고, 그거는 이제 ADHD 정도가 아니야. 완전히 그냥 말 그대로 정신병이 걸려버려, 애들이. ADHD는 그냥 말 그대로 자기 행동 조절을 못하는 것 뿐이고, 그때 AI로 만들어 놓고 망가지잖아. 얘는 정신적인 뇌질환이 걸려버려. 자, 학교에 갔어. 3, 4월 달 됐는데 이때도 AI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입학하자마자 살인 스케줄을 넣어놔. 영유부터 해가지고 학교 끝나자마자 7시까지 살인 스케줄을 넣어놔. 그리고 7시 끝나고 잠잘 때까지 숙제하고 자게 해. 그러니까는 이런 애들은 3월달, 4월달 돼도 뇌 변화가 안 일어나요. 기존에 했던 그거를 계속 이어서 하는 거거든, 학교에 가서도.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도 계속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자기가 할 공부는 그냥 해. 근데 누구랑 대화는 없어. 그리고 원래 내성적이기 때문에. 내성적으로 만들어 놨잖아, 그 전에. 그러니까는 내성적으로 자기 할 공부는 잘해.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모범생처럼 보여, 이런 아이들이. 아직은 멀쩡하니까. 2학년 돼도 똑같이 그거를 하면서 살인 스케줄을 넣어놔. 그다가 요런 애들이 3학년 되면은 이때 확 돌아버리는 아이들이 있어. 그러면은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이때 이제 정신적 뇌질환이 걸려버려. 이거는 ADHD 차원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휙 돌아버려요, 남자애들이. 여자애들 중에서는 좀 버티는 아이들이 있어. 그래서 버티고 버티고 버텨. 얘네들은 다 시냅스를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암기력이 좀 센 애들이야. 거의 극단의 성격이지. 근데 그게 맞는 아이들은 모든 인격을 다 버리고 그렇게 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잘 보면은 약간의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가. 어차피 초등학교 때는 시험이 없잖아. 그대로 가. 근데 애가 진짜 차가워. 그래서 딱 가고, 근데 요런 애들이 몇 명이 있어. 그러면 딱 걔네들끼리 친구를 맺어. 그렇게 하다가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마지막 뇌가 또 합산될 때, 마지막 뇌 성장하고 시냅스 막판에 딱 끊을 때, 이때 한번 또 돌아버린 아이들이 있어요. 거의 막 조현병식으로 돌아버린 아이들이 있어. 얘네들은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요런 애들이 이제 중학교 딱 가서 하잖아. 그러면은 중학교 가서도 멀쩡했다. 얘는 이제 잡힌 거야. 공부 외에 공부랑 암기 요거 딱 가지고 나머지는 다 끊어.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요거대로 딱 버티는데, 그 다음부터 얘네들은 요령이 발생돼 가지고 유형별 암기만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암기력이 바탕이 되니까는 버틴 거야. 그러다가 한 중학교 2학년 되잖아. 그러면은 엄마가 보기에는 굉장히 똑똑한 애로 보여.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똑똑해 보여. 암기력이 바탕이 되니까. 그래서 얘 영재 아닌가 했다가, 이런 애들 이제 뭐 특목고나 그다음에 뭐 공부 굉장히 잘하는데 과기고 막 이런 데 딱 보내잖아. 그럼 얘는 이제 거기는 아니거든. 이거는 암기로 버텨서 할 곳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기서 이제 넉다운 돼가지고 다시 일반고로 들어와. 그러면은 거기서 정신적 충격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뭘 하질 못해. 얘는 소근육도 나빠, 대근육도 나빠, 인간관계도 나빠, 성격장애도 있어. 근데 이제부터는 정신적 충격으로 공부도 못해. 그러면은 반사회적 인격 장애까지 갖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야. 지금 AI라고 이제 주변에 있는 애들이 지금 이 노선을 타요. 초등학교까지 못 버티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ADHD로 가는 거고, 7살 정도에서 만약에 못 버티면은 정신적 장애까지 가져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얘네들은 ADHD 플러스 ADHD가 좀 강하게 오고 정신적 질환, 또 경계성 지능까지 갖게 되고,
초등학교 3학년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애가 인격 장애까지 갖게 되는 거야. 그리고 초등학교 5, 6학년에서 만약에 망가졌잖아? 그러면은 정신분열증이 와요. 그리고 그거를 버텨서 고등학교 때까지 갔는데 얘네들은 성공해도 문제고 실패해도 문제야. 실패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회 낙오자가 되고, 성공해가지고 만약 대학교까지 갔다?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도 알잖아. 같은 사차 직업이라고 그래도 약간 완전히 그냥 소시오패스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AI의 인생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어머니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학군지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해서 공부했던 애들의 일상이에요. 일생이고 실제로 그래요. 애가 공부를 잘한다고 멀쩡하다고 지금 느껴. 초등학교 때 안심하면 안 돼. 얘를 어떻게 지금까지 육아를 했나 잘 봐. 맨날 공부만 어렸을 때부터 시키고 계속 공부만 했는데 초등학교 3, 4학년 때까지 멀쩡해? 얘 언제 망가질지 몰라. 시한폭탄이에요. 5, 6학년 때 내가 붙으면서 터질 수도 있는 거고요. 쭉 가다가 중학교 때 터질 수도 있는 거고요. 고등학교 때 터지잖아. 이제 점점 가면서 터지면은 얘가 거의 막 정신분열증으로 망가져요. 얘네들은. 그렇게 돼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야, AI가. 근데 그거를 지금 엄마들이 선호하고 있잖아. 조기교육 유튜버들이 하는 대로 하고 있잖아. 인스타그램 보면서 환상을 품고 있잖아. 결국은 그런 엄마들이 뿌린 씨앗이야. 뭐 여러 종류의 엄마들이 있어. 그렇게 애들 문제 생기면은 남편하고 이혼하고 얘 네가 키워. 그래놓고서는 엄마들 이렇게 도망가는 엄마들도 있거든. 이혼하고. 안 그런 거 같지? 진짜야. 그런 엄마들 되게 많아. 그리고 얘가 이제 ADHD나 자기가 공부시키다 망가지잖아. 그러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런 뭐 학원이니 막 이런 데가 던지게 해. 저녁에 오게 하고, 저녁에도 뭐 대충 막 보고 그냥 막 대충 해서 막 일찍 재워버리고 다음날 그 일상을 계속 반복시키는 거야. 방학 때 같은 건 짜증나잖아. 그러면은 돌봄 이런 데 있지. 그런데 또 뺑뺑이 돌려버리고 학교 돌봄에 던지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계속 늘봄 찬성을 하는 거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편하거든. 저녁 8시까지. 그러면서 자기도 일 다닌 척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고 있어 지금 AI들. 망가진 아이들. 그러니까는 특히 여자애들 조심해야 돼. 여자애들이 암기력이 굉장히 강하잖아. 그러면 끝까지 버텨. 버텼다가 얘가 중학교 가서 터질 수도 있어요. 고등학교 가서 터질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은 고등학교 넘어서 터지는 거는, 이거는 얘가 그때 애들이 획가닥 하잖아. 그러면 이거는 복구 방법이 없어요. 절대 못 바꿔요. 그거는. 애들을 음미체를 안 시키고 공부만 시켰다. 그러면은 그거는 어머니들이 감당을 하셔야 돼. 얘네가 어디서 어떻게 튈지 모르고, 어떻게 얘네들이 돌아버릴지 모르고, 어떤 성격 장애가 올지 모르고, 어떤 인격 장애가 올지 몰라.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누구를 폭행하고 때리고 이런 걸 즐겨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공부만 시켰던 애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학폭 조장을 해요. 그래서 중학교부터 학폭 조장하는 애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공부하는 애들, 그리고 집에 좀 빽이 있는 아이들, 요런 애들이 행동대장 같은 애들, 좀 만만한 애들 딱 잡아놓고 뒤에서 지시를 해. 그러니까는 결국은 애들이 기억하는 거는 행동대장 애들이거든. 그러면은 얘는 뒤에서만 지시를 했으니까는 아무런 처벌을 안 받아, 걔네들이. 요즘 또 그 방식 쓰더라고. 행동대장 애들 딱 모아놓고 야 뭐뭐뭐 해 딱 하면 애들이 막 하잖아. 그런 거 보고 즐겨. 근데 아무도 그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 몰라. 그런 걸 즐겨 얘네들이. 그런 애들도 있어요. 지금 학교 보내시는 어머니들은 그런 거 많이 알고 있어야 돼. 중학교가 지금 학폭 조장이 어떻게 되는 건지, 어느 학교에서 이제 학폭 같은 건 안 돼. 그게 또 쉬쉬하면서 또 없어지거든. 왜냐면은, 이 쌍방 이게 나와가지고 얘가 2년 동안 폭행을 다녔어도 나중에 얘가 열이 받아서 한 달 때렸다. 그럼 쌍방이 돼. 지금 그래요. 이 쌍방법이 그 기득권층 그 보호하려고 만든 게 이 쌍방법이거든. 지금 애들 그 보호하려고. 그래서 아무리 애들을 괴롭히더라도 그 애가 만약에 나를 투기락터 쳤잖아. 그러면 쌍방이야. 그러면 아무런 처벌을 안 받아 얘네들이. 지금 그래.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었는데 학폭위가 열렸잖아. 그러면은 피해자 아이한테 가라고 그래. 딴 데로. 딴 학교로. 돈 이렇게 주면서 딴 학교로 가라고 그래. 그러면은 딴 학교로 가잖아. 그럼 얘네들이 그 학교에 있는 또 일진들한테 서신을 보내. 아, 지금 누구누구 가는데 또 괴롭혀라. 그리고 얘는 계속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 내내 괴롭힘을 당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조장하는 애들이 다 그 기득권층 애들이에요. 행동대장 애들이 맨날 이제 처벌을 받는 거지. 꼬리 자르기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잘 알고 계셔야 돼. 너무 겁주는 건 아니고 지금 실제 상황이 그래. 그래서 학교 즉 고학년 애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고, 웬만하면은 사립보다는
국공립을 가는 게 좀 나아. 중학교 괜히 욕심 부려가지고 또 사립 가서 또 공부시킨다고 보내지 말고. 그러다가 이제 애들 사립 같은 경우는 일단은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 무조건 왕이야. 선생님도 못 건드려 이런 애들은. 근데 국공립은 그렇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잘 선택해서 학교로 가야 돼. 이 AI들이 나중에 확 돌아버리면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리고 촉법소년들 있잖아. 이 AI들 중에서 이렇게 돌아버리는 애들이 많이 하거든. 정상적인 애들이 하는 게 아니라 AI 중에서 막 2학년, 3학년에 돌아버린 아이들, 이런 애들이 촉법소년들이 많은 거예요. 다른 궁금하지 않아? 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되나? 이게 다 공부시키다가 돌아버린 애들이 그 지랄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엄마들은 아 이제 내 아니야. 알아서 해. 난 몰라 배째 이러고 있는 거야. 엄마들이 그래. 부모들이 그런 거야. 애만 낳았다고 다 부모가 아니야. 애들을 케어하는데 공부하다가 만약에 실패했잖아. 그럼 버려. 그런 엄마들은. 그 애 또 낳아. 둘째 가지고 또 해보다가 안 돼? 셋째 또 낳아. 그 짓거리에. 참 잔인하지? 네, 지금 실제가 그래요. 네, 이것을 끝내도록 하고요. 많이 무서운 세상이 됐어, 코로나 이후에. 네, 나도 솔직히 이거 하면서 어이가 없기는 한데, 좀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제발 AI 좀 만들지 말고, 좀 이런 험악한 세상에 그나마 애들 거기서 좀 빼내가지고 즐겁게 살아, 아이랑. 공부 못해도 되니까 아이랑 진짜 즐겁고 행복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또 내일 또 새로운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